여보, 미안해요. 이수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피가 묻은 렌치가 들려 있었고 발밑에는 차민우라는 남자가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남편 강태민은 아내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끝났어.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이었습니다. 평범한 부부가 어떻게 살인자가 되었는지 그 끔찍하고도 절박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강태민은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8년째 정밀 검사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일은 현미경을 통해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금속의 미세한 균열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것들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있다. 그 작은 균열이 결국 모든 걸 망가뜨린다. 이것이 태민이 매일 아침 작업대 앞에서 되뇌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을 거쳐간 부품은 절대 결함이 있을 수 없었거든요. 동료들 사이에서 태민은 침묵하는 완벽주의자로 불렸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도시락을 먹고 회식에도 거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 이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은 태민과는 정반대의 성격이었습니다. 밝고 활발했지만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5살 때 부모를 교통사고로 잃고 고아원에서 자란 그녀에게 가족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혈연관계가 아니라 세상에서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울타리였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7년 전 동네 작은 서점에서였습니다. 수진이 높은 서가에 있는 책을 꺼내려다 사다리에서 떨어질 뻔했을 때 태민이 그녀를 받아준 것이죠. 그 순간 수진은 태민의 따뜻한 눈빛을 보고 이상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괜찮으세요? 태민의 조용한 목소리에 수진은 얼굴이 빨개져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그 서점에서 만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말이 별로 없어요. 괜찮아요. 저도 혼자 있는 게 편할 때가 많거든요. 두 사람은 서로의 조용함과 외로움을 이해했습니다. 태민은 수진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말수가 줄어들게 된 이야기,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어려워진 이야기를 말이죠. 수진도 자신의 아픔을 나누었습니다. 부모를 잃은 후 여러 친척집을 전전하다가 결국 고아원에 맡겨진 이야기, 그곳에서도 입양되지 못하고 18살까지 지낸 이야기를 말이죠. 우리가 서로의 가족이 되어주자. 태민의 이 말에 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갈망했던 그녀에게 이보다 달콤한 말은 없었으니까요. 2년간의 연애 끝에 두 사람은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도 몇 명 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신혼 초기 몇 년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태민은 매일 정시에 퇴근해서 수진과 저녁을 함께 먹었고 주말이면 둘이서 영화를 보거나 가까운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수진은 태민이 좋아하는 음식을 배워서 만들어 주었고 태민은 수진이 읽고 싶어하는 책들을 사다 주었습니다. 여보, 언제쯤 아기가 생길까? 결혼 3년 차에 수진이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민은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때가 되면 생기겠지. 우리는 아직 젊잖아. 하지만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때가 되면 생기겠지 하며 여유롭게 기다렸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아이 계획은 없으세요? 마트에서, 동네에서, 심지어는 태민의 직장 동료들까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처음에는 웃으며 넘길 수 있었지만 점점 그 질문들이 가시처럼 마음에 박혔습니다. 특히 수진에게는 아이를 갖는 것이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절박한 염원이었습니다. 부모 없이 자란 그녀에게 완전한 가족을 만드는 것은 인생의 유일한 목표였거든요. 여보, 혹시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걸까? 결혼 5년 차에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민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지만 아내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괜찮다고만 했었습니다. 그럼 한번 병원에 가볼까? 드디어 두 사람은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각종 검사를 받는 동안 그들의 마음은 초조했습니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연 임신 확률은 5% 미만입니다. 남편분 쪽에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의사의 냉담한 목소리가 두 사람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시험관 시술을 권해드립니다. 비용은 회당 300만 원 정도, 성공 확률은 30% 내외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미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다 내 잘못이야. 무슨 소리예요? 잘못이 어디 있어요? 수진은 태민을 위로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300만 원이라는 거금, 그리고 30%라는 낮은 성공률. 그들의 월급으로는 몇 번 시도해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함께 극복할 거야. 태민이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절망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돈을 모으기 위해 온갖 노력을 했습니다. 태민은 야근과 주말 근무를 자청했고 수진은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해서 일했습니다. 외식도 거의 하지 않고 옷도 사지 않으며 철저히 절약했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시험관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진은 매일 호르몬 주사를 맞았고 태민은 그런 아내를 성심껏 돌봤습니다. 이번엔 꼭 성공할 거야. 태민이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2주 후 첫 번째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다음 달에 다시 시도해보세요. 의사의 말에 수진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괜찮아, 다음에 꼭 성공할 거야. 태민이 위로했지만 수진은 며칠 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잠도 제대로 자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두 번째 시도도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는 태민도 크게 낙담했습니다. 그들의 통장에는 이제 한 번 더 시도할 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 게 미안해. 수진이 태민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문제지.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태민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바로 그때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흐린 날 오후 수진이 혼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고 카페 안에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태민이 나를 계속 사랑해줄까?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수진아, 정말 오랜만이다. 돌아보니 차민우였습니다. 수진의 과거, 그녀가 가장 지우고 싶어 했던 기억 속의 남자였습니다. 민우는 수진보다 6살 위였고 그녀가 20살 때 잠시 만났던 남자였습니다. 당시 민우는 겉으로는 매력적이었지만 실제로는 위험한 일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수진은 그의 본 모습을 일찍 알아차리고 관계를 끊었지만 민우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나를 떠나면 후회하게 될 거야. 민우의 마지막 말이 수진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지금 민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비싼 정장을 입고 고급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위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결혼했다고 들었는데 행복하게 지내. 민우가 자연스럽게 수진 앞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수진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민우를 마주치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앉아버린 상황에서 자리를 뜨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 그런데 표정이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데? 민우는 예리했습니다. 수진의 표정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야?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일해요. 아, 그래. 돈은 잘 벌어. 이 질문에 수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요즘 시험관 시술 비용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건 개인적인 일이니까.
수진아, 나한테 숨길 게 뭐 있어? 예전에 우리가 얼마나 가까웠는데. 민우가 수진의 손에 살짝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수진이 황급히 손을 뺐습니다. 예전은 예전이에요. 이제 저는 결혼한 여자고요. 알아. 그런데 아이는 언제 가질 예정이야? 이 질문에 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바로 그녀의 가장 아픈 부분을 찌른 것이죠. 그건 개인적인 일이니까. 아, 문제가 있구나. 민우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남편 쪽이야, 너 쪽이야?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도와주려고. 도와준다고요? 나한테는 방법이 있어. 민우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기 의사 선생님께 연락해봐. 특별한 치료법이 있다고 하시더라. 무슨 치료법이요? 그건 직접 물어봐야지. 하지만 확실한 건 기존 방법보다 훨씬 성공률이 높다는 거야. 수진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두 번의 실패 후 거의 포기 상태였던 그녀에게 이 말은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만 민우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공짜는 아니야. 무슨 뜻이에요? 내 남편 회사에서 나오는 설계도 좀 구해다 줄 수 있어. 별거 아니야. 그냥 몇 장만. 수진이 황급히 손을 뿌리치며 일어났습니다. 저 가봐야겠어요. 수진아, 민우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내가 원하는 걸 가질 수 있는 그런 불법적인 일은 할 수 없어요. 불법적이라니. 그냥 복사 몇 장 하는 거잖아. 그걸로 내가 평생 꿈꿔온 아이를 가질 수 있다면. 민우의 말이 수진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생각해봐. 연락처는 여기 있으니까. 민우가 명함을 테이블 위에 놓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수진아, 나는 항상 내 편이야.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 민우가 사라진 후 수진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함을 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옆에서 잠든 태민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이 사람이 나를 계속 사랑해줄까? 다른 여자와 아이를 가지는 게 이 사람에게 더 행복한 일이 아닐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계속 고민했습니다. 명함을 버렸다가 다시 주워들었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여보, 요즘 표정이 어두워 보여. 무슨 일 있어? 태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별일 없어. 수진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태민에게는 민우를 만난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은 결국 민우가 소개한 의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민우 씨가 소개해 주셨는데. 아, 그러시군요. 언제 시간 되실 때 병원에 오세요. 의사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다음 날 수진은 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원은 시내 외곽에 있는 작은 개인 병원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왠지 분위기가 어두웠습니다. 의사는 50대 남자로 친절하게 수진을 맞이했습니다. 민우 씨가 소개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수진이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두 번의 시험관 시술 실패,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절망감까지.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의사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어떤 방법이죠? 그건 비밀입니다. 하지만 100% 임신을 보장해 드릴 수 있어요. 100%요? 네. 다만 기존의 방법과는 조금 다릅니다. 의사의 말에는 무언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지만 수진에게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돈은 받지 않습니다. 네. 대신 다른 조건이 있어요. 의사가 수진을 유심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남편분이 자동차 회사에서 일하신다고 하셨죠? 그곳에서 나오는 설계도 몇 장만 구해다 주시면 됩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역시 민우가 뒤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건 불법 아닌가요? 불법까지는 아니죠. 그냥 복사 몇 장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건 서로 돕는 거예요. 저는 당신의 꿈을 이뤄드리고 당신은 저희에게 작은 도움을 주시는 거죠. 수진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100% 임신 보장이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하지만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온 수지는 며칠간 고민에 빠졌습니다. 태민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 대한 간절함이 모든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일주일 후 수지는 다시 그 병원을 찾았습니다. 결정하셨나요? 네, 하겠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좋은 결정입니다. 그럼 내일부터 치료를 시작하죠. 그리고 설계도는 언제쯤 구해다 주실 수 있나요? 한 주 정도 시간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수지는 악마와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수지는 태민에게 점심 도시락을 가져다 준다는 핑계를 대고 회사에 갔습니다. 수진 씨, 웬일이세요? 회사 동료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남편 도시락을 깜빡해서요. 태민 씨는 지금 현장에 나가 있어요. 사무실에 두고 가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수진이 태민의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평소 깔끔한 태민의 책상에는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자동차 엔진 설계도도 있었습니다.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모든 죄책감을 이겨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으로 설계도 몇 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가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수진 씨? 태민의 동료 박 과장이었습니다. 아, 네. 도시락을. 태민이가 현장에서 점심 먹는다고 했는데요. 아, 그래요? 그럼 다음에 가져다 줄게요. 수진이 허둥지둥 나왔습니다. 다행히 박 과장은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찍어둔 사진들을 의사에게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의사의 치료법은 기존의 시험관 시술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호르몬 주사 대신 알 수 없는 약을 복용해야 했고 정체불명의 시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지는 불안했지만 100% 보장이라는 말을 믿고 따랐습니다.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진이 임신한 것입니다. 여보, 임신이에요. 수진이 울면서 태민에게 달려갔습니다. 정말? 태민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확인했습니다. 두 줄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정말 기적이야. 태민은 기쁨에 겨워 수진을 안아 올렸습니다. 그들은 서로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함께 말할 수 없는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태민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을 안고 있었거든요. 사실 그 의사의 특별한 치료법은 다른 남자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자의 주인은 다름 아닌 차민우였습니다. 수지는 치료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 아빠는 태민이라고 생각하면 돼. DNA는 중요하지 않아. 의사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태민이 자신의 배를 쓰다듬으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임신 초기 몇 달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태민은 수진을 정성껏 돌봤고 두 사람은 아기용품을 준비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자애일까 여자애일까? 상관없어. 건강하기만 하면 돼. 이름은 뭘로 지을까? 내가 짓고 싶은 걸로 지어. 태민의 따뜻한 말들이 수진에게는 더욱 큰 죄책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중 임신 5개월이 되던 어느 날 수진에게 민우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축하한다, 수진아. 잘 됐더라. 이제 끝인 거죠? 더 이상은 연락하지 마세요. 아직 끝이 아니야. 민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약속했잖아요. 상황이 바뀌었어. 내가 가져다 준 설계도로는 부족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약속을 지켰어요. 수진아, 내가 지금 임신한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잊었나? 수진의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더 필요한 자료들이 있어. 내 남편 회사의 신제품 엔진 설계도 말이야. 안 돼요. 더 이상은 할 수 없어요. 그럼 내 남편한테 진실을 말해볼까? 내가 임신한 아이가 내 아이라는 걸 말이야. 수진이 전화를 끊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가 쌓아올린 거짓말의 집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수지는 어쩔 수 없이 다시 태민의 회사에 침입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중요한 기밀 서류였습니다. 신제품 개발 자료들, 고객사 정보, 생산 계획서까지. 하지만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수진의 정신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임신 중임에도 불구하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식욕도 떨어졌습니다. 여보, 많이 힘들어 보여. 병원에 가볼까? 태민이 걱정했지만 수지는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임신 7개월이 되던 어느 날 드디어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태민의 회사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기밀 유출 혐의로 수사에 착수합니다. 경찰들이 회사 전체를 수색했습니다. 태민을 포함한 직원들 모두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에 회사에 출입한 외부인은 없었나요? 아, 그러고 보니 태민 씨 부인이 가끔 도시락을 가져다 줬어요. 박 과장이 말했습니다. 그때 이상한 행동을 한 적이 있었나요? 글쎄요. 한 번은 태민 씨가 현장에 나가 있는데도 사무실에 들어가시더라고요. 경찰의 수사망이 점점 좁혀들었습니다. 강태민 씨, 부인과 함께 서해 출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8년간 몸담았던 회사의 기밀이 유출되었다는 것도, 그로 인해 자신과 아내까지 용의선상에 올랐다는 것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태민은 수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회사에 도시락 가져다 줄 때 이상한 사람을 본 적 있어?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없어요. 혹시 누군가가 너한테 회사 일에 대해 물어본 적은? 없어요. 왜 그런 걸 물어봐요? 아니야, 그냥. 경찰에서 질문할 수도 있어서. 그날 밤 수진은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경찰이 수사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하는 거야. 조심해야 한다고요? 이제 그만두라고요. 수진아, 아직 끝날 때가 아니야. 경찰 수사가 우리 쪽으로 좁혀들고 있어. 내 남편을 좀 더 이용해야 할 것 같은데. 안 돼요. 약속 어기는 거예요. 약속? 민우가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내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데 무슨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야? 제발. 그만해주세요. 태민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수진아, 내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야. 협조하지 않으면 내 남편한테 모든 걸 말하겠어. 내가 어떻게 임신했는지, 아이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 말이야. 수진이 전화를 끊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주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태민도 용의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강태민 씨, 부인분이 회사에 자주 출입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가끔 도시락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때 부인분이 사무실에 혼자 들어간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적은 없을 텐데요. 태민이 당황했습니다. 그는 수진이 그런 일을 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 부인분이 사무실에서 휴대폰으로 뭔가를 촬영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태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경찰이 CCTV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수진이 설계도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태민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8년간 사랑했던 아내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집에 돌아온 태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도 남편의 표정을 보고 모든 것이 들통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보, 왜 그랬어? 태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수진이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킨 거야? 대답해. 누가 너를 이용한 거야? 태민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우였습니다. 받지 마. 태민이 말했지만 수진은 어쩔 수 없이 받았습니다. 뉴스 봤어? 이제 정말 위험해졌네. 내일 밤 10시에 공장 뒤쪽에서 만나자.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어. 안 돼요. 더 이상은. 수진아, 선택권이 없어.
오지 않으면 경찰서에 직접 가서 모든 걸 자백하겠어. 내 남편과 아이까지 모든 걸 다 잃고 싶어. 민우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태민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전화한 사람이 모든 걸 시킨 놈이야?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야? 차민우라는 사람이에요. 제 옛날 뭐? 옛날 아는 사람이에요. 태민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놈이 너를 협박한 거야? 네.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해준다고. 그 대신 회사 자료를 달라고. 뭐라고? 태민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해준다고. 네. 특별한 치료법이 있다고. 그 순간 태민의 머릿속에 하나의 끔찍한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아, 혹시 내가 임신한 아이가? 여보, 들어줘. 그놈 아이야? 수진이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민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8년간 쌓아온 믿음, 7개월간 품어왔던 아버지로서의 기쁨, 그리고 미래에 대한 모든 꿈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태민이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이를 너무 갖고 싶어서. 당신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다른 남자아이를 임신했다고. 제발. 미안해요. 그놈이 지금까지 너를 협박해온 거야? 네. 처음에는 그런 줄 몰랐어요. 정말로 치료해주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가 자신의 아이를 원한다는 걸. 태민이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진에 대한 연민도 느꼈습니다. 그녀도 속은 거였으니까요. 내일 만나자고 했어. 네. 하지만 가면 안 돼요. 위험해요. 당연히 가야지. 태민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여보, 안 돼요. 그 사람은 위험해요. 더 위험한 건 이 상황을 그냥 두는 거야. 다음 날 밤, 태민은 수진과 함께 공장 뒤쪽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민우가 부하 2명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오랜만이다. 그리고 민우가 태민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 유명한 남편이군. 내가 내 아내를 이용한 놈이지. 태민이 민우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용했다니. 서로 도운 거지. 나는 수진이한테 아이를 선물해줬고 수진이는 나한테 작은 도움을 준 거야. 작은 도움이라고. 회사 기밀을 빼내게 한 게. 그 정도로 내가 8년간 원하던 아이를 가질 수 있었잖아. 좋은 거래 아니야? 태민이 주먹을 쥐고 민우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민우의 부하들이 막았습니다. 진정해, 친구. 여기서 싸움을 벌일 생각은 없어. 그럼 뭘 원하는 거야? 간단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도와줘. 뭘? 내 회사에서 새로 개발 중인 엔진의 완성된 설계도. 그거 하나만 가져다 주면 모든 걸 끝내겠어. 미친 소리 하고 있네. 그런 건 절대 못 가져다 줘. 그럼 경찰서에 가서 모든 걸 자백하겠어. 내 아내가 어떻게 내 아이를 임신했는지, 어떻게 회사 기밀을 빼냈는지 말이야. 민우가 수진의 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아이는 내가 키우겠어. 네. 내 아이. 당연하지. 내 핏줄인데. 태민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가 민우에게 달려들었지만 부하들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놓지 못해. 태민이 발악했지만 부하들의 힘이 더 셌습니다. 태민아, 진정해. 우리는 모두 같은 편이야. 모두 수진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 같은 편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나는 수진이에게 아이를 선물해줬어. 너는 수진이에게 안정된 가정을 선물해줬고. 우리 모두 수진이를 위한 거야. 민우의 말에 수진이 분노했습니다. 그만해요. 저를 위한다는 핑계로 더 이상 사람들을 이용하지 마세요. 수진아, 넌 가만히 있어. 어른들이 얘기하는 중이야. 어른이라고요? 당신이 무슨 어른이에요? 수진이 민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우가 그녀를 밀어내자 수진이 넘어졌습니다. 임신 중인 배를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수진아! 태민이 소리쳤습니다. 아야! 수진이 배를 움켜쥐며 신음했습니다.
수진이. 태민이 부하들을 뿌리치고 수진에게 달려갔습니다. 괜찮아. 배가 아파요. 수진의 다리 사이로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해. 태민이 수진을 안으려는 순간 민우가 권총을 꺼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 미친놈아. 지금 내 아이가 위험하다고. 내 아이. 민우가 비웃었습니다. 그건 그냥 도구였어. 수진이를 조종하기 위한. 뭐라고? 처음부터 아이 따위는 관심 없었어. 그냥 수진이를 내 말에 따르게 만들기 위한 미끼였을 뿐이야. 태민과 수진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다 거짓말이야. 나는 아이를 원한 적이 없어. 그냥 너를 이용하고 싶었을 뿐이야. 민우의 말에 수진이 절망했습니다. 그녀가 지금까지 감내해온 모든 고통과 죄책감이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정말 끝이네. 태민이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가 끝이라고? 내가 더 이상 우리를 협박할 이유가 없어졌잖아. 아이도 원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여전히 회사 기밀 유출건은 남아있어. 수진이가 한 일들 말이야. 그건 경찰이 알아서 처리할 거야. 하지만 넌 더 큰 죄를 지었어. 뭔 소리야? 사기, 협박, 강요. 그리고 태민이 수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강간. 민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강간이라고. 수진이가 동의했어. 속여서 얻은 동의는 동의가 아니야. 태민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방금 내가 한 말들 다 녹음됐어.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언제부터? 처음부터. 경찰에게 증거로 제출할 거야. 민우가 분노에 차서 권총을 태민에게 겨눴습니다. 그럼 너부터 없애겠어. 바로 그 순간 수진이 옆에 있던 공장 도구함에서 렌치를 집어들었습니다. 우리 남편에게 손 떼지 마. 수진이 민우의 뒤통수를 렌치로 내려쳤습니다. 민우가 비틀거리며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사방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민이 미리 경찰에 신고를 해놓았던 것입니다.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경찰들이 사방에서 나타났습니다. 민우의 부하들이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수진이 태민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정말 끝났어. 태민이 수진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수진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무사했습니다. 3개월 후 법원에서 모든 재판이 끝났습니다. 민우는 사기, 협박, 강요, 성폭행 등의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조직도 모두 해체되었습니다. 수진은 회사 기밀 유출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협박에 의한 강요된 행위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태민의 회사도 수진의 상황을 이해하고 태민을 복직시켰습니다. 그리고 수진은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는 예상대로였지만 태민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DNA가 뭐가 중요해? 이 아이는 내가 10달 동안 품고 있었고 내가 평생 키울 거야. 병원에서 아기를 안고 있는 태민을 보며 수진이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모든 게 내 잘못이었어요.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모두 절박했던 거야. 그리고 넌 나보다 더 큰 고통을 겪었어. 태민이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내가 그렇게 아이를 원한다는 걸 알면서도 더 나은 방법을 찾아주지 못해서.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둘 다 잘못이 아니야. 그냥 불운했던 거지. 태민이 아기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것들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균열이 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알았어. 때로는 그 균열을 통해 더 강한 것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걸. 수진이 태민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나도 그래.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태민이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얘야, 내가 어떤 DNA를 가졌든 상관없어. 넌 우리의 소중한 아이야. 그리고 넌 절대 혼자가 아니야. 엄마, 아빠가 항상 내 곁에 있을 거거든. 1년 후 태민의 가족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태민은 회사에서 승진했고
수지는 육아에 전념하면서도 온라인으로 번역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 아기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했어요. 정말? 태민이 퇴근해서 들어오자마자 수진이 말했습니다. 민준아, 아빠한테 말해봐. 아빠. 아기 민준이가 태민을 보며 옹알거렸습니다. 아, 아빠. 우와. 태민이 아기를 안으며 감동했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정말 사랑한다. 그날 밤 민준이가 잠든 후 태민과 수진이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그러게. 작년 이맘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후회해요? 뭘? 나랑 결혼한 거. 이런 복잡한 일에 휘말린 거. 태민이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절대 후회 안 해. 오히려 더 감사해. 왜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그리고 민준이도 만날 수 있었고.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은 정말 천사예요. 천사는 무슨. 나도 처음엔 많이 힘들었어. 배신감도 느꼈고 분노도 했고. 하지만 생각해보니 넌 피해자였어. 나보다 더 큰 고통을 겪었던. 그래도 당신을 속인 건 사실이에요. 속인 게 아니라 속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미래야. 태민이 수진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자. 네. 고마워요, 여보. 그렇게 한 가정이 무너질 뻔했다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거짓말과 배신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진실과 용서로 끝을 맺었습니다. 평범한 부부였던 강태민과 이수진은 이제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위기를 함께 넘긴 진짜 공모자가 되었으니까요. 2년 후 민준이가 처음으로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빨리 와봐요. 민준이가 걸어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태민이 달려와서 보니 민준이가 소파에서 떨어진 장난감을 향해 비틀비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우와, 민준아 잘한다. 태민이 무릎을 꿇고 팔을 벌렸습니다. 아빠한테 와봐. 민준이가 웃으며 태민에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태민의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 민준이 정말 잘한다. 태민이 민준이를 높이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수진이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가 잠든 후 태민과 수진이 발코니에서 별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준이 아빠 닮아가는 것 같아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조용한 성격이요. 다른 아이들처럼 떠들지 않고 혼자서도 잘 놀잖아요. 태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좋은 거네. 나처럼 내성적이어도 괜찮아. 중요한 건 마음이 따뜻한 사람으로 키우는 거야.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성격은 DNA보다 환경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민준이는 우리 사랑을 받고 자라고 있으니까 분명 좋은 사람이 될 거야. 그때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혹시 민준이가 나중에 커서 자신의 출생에 대해 궁금해하면 어떻게 할까요? 태민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민준이에게 사랑받지 못했다는 생각만큼은 절대 갖게 하지 않을 거야. 저도 그래요. 민준이가 어떤 진실을 알게 되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지만큼은 확실히 알게 해주고 싶어요. 3년이 더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5살이 되었고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태민이 회사에서 돌아오니 수진이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오늘 유치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민준이한테 무슨 일? 아니에요. 다른 학부모가 민준이가 입양하냐고 묻더래요. 태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그런 소리를? 민준이가 우리랑 닮지 않았다고. 그리고 예전에 우리 사건이 뉴스에 나온 걸 기억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태민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왜? 여보, 진정해요. 화내면 안 돼요. 하지만 민준이가 상처받을 수 있어요. 태민이 심호흡을 하며 진정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유치원을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진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이사를 할까요? 이사? 네. 새로운 곳에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민준이도 좋은 환경에서 잘할 수 있고. 태민이 고민했습니다. 8년간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곳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내 직장은 어떻게 하고? 저도 온라인으로 일하고 있으니까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당신도 다른 회사에서 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경력도 충분하시고. 태민이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자. 정말요? 우리 가족이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한 달 후 태민 가족은 서울 외곽의 새로운 동네로 이사했습니다. 태민은 새로운 회사에 취직했고 민준이는 새로운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민준이는 더욱 밝아졌습니다.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 유치원 선생님들도 민준이를 좋아했습니다. 민준이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친구들을 잘 도와주고 어른들께도 예의가 바르고. 유치원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정말 잘 키우신 것 같아요. 이 말에 태민과 수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태민이 민준이와 함께 공원에서 놀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빠, 나는 왜 아빠랑 안 닮았어? 민준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태민의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언젠가는 올 질문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들으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어? 유치원에서 친구들이 그러는데 나는 아빠랑 하나도 안 닮았다고. 태민이 민준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부모랑 안 닮은 아이들도 많아. 그리고 닮는다고 해서 더 사랑받는 것도 아니야. 그럼 아빠는 나를 사랑해? 당연하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태민이 민준이에게 뽀뽀를 해주었습니다. 나도 아빠 사랑해. 민준이가 태민을 꼭 안았습니다. 그 순간 태민은 깨달았습니다. DNA나 혈연 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보낸 시간과 사랑이라는 것을. 민준이는 이미 완전히 자신의 아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태민은 수진에게 이 일을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그런 질문을 했어. 응. 하지만 잘 넘어간 것 같아. 언젠가는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 텐데.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지금 중요한 건 민준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거야. 맞아요. 그로부터 2년이 더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7살이 되어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입학식 날 태민과 수진이 민준이 손을 잡고 학교에 갔습니다. 민준아, 초등학생이 된 걸 축하해. 고마워요, 아빠. 민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공부도 열심히 하자. 네. 입학식이 끝난 후 집에 돌아오는 길에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나는 정말 행복해요. 왜? 아빠, 엄마가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가족이 있으니까. 태민과 수진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이의 말에서 진심 어린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가 잠든 후 태민과 수진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말 잘 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잘한 게 아니라 민준이가 좋은 아이라서 그런 거야. 그래도 우리의 사랑이 민준이를 이렇게 만든 거 아닐까요? 그럴지도. 어쨌든 민준이가 행복해하니까 다행이야. 태민이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생각해봐. 만약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글쎄요. 아마 우리는 계속 아이 없이 살았을 수도 있고, 결국 헤어졌을 수도 있고. 하지만 민준이도 만나지 못했겠지.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게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결국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 태민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내가 늘 하던 말 기억해? 완벽해 보이는 것도 자세히 보면 균열이 있다고. 네. 그때는 균열이 나쁜 것이라고만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 균열이 있어야 빛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수진이 태민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 중에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네. 우리도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틈으로 민준이라는 빛이 들어온 거니까요. 10년이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15살의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키도 태민만큼 커져서 어른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가족이 함께 TV를 보고 있을 때 뉴스에서 차민우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복역 중이던 차민우가 병사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민준이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저 사람 누구예요? 태민과 수진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냥 예전에 우리와 관련 있던 사람이야. 태민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관련이요? 민준이가 더 궁금해했습니다. 민준아,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도 이제 많이 컸으니까 우리가 말해줄 게 있어. 뭔데요? 태민이 TV를 끄고 민준이 옆에 앉았습니다. 민준아, 너는 아빠의 진짜 아들이야. 하지만 생물학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아들이기도 해. 민준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부모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수진이 민준이의 손을 잡으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자신들이 아이를 간절히 원했던 이야기, 민우에게 속아서 벌어진 일들, 그리고 결국 진실을 알게 된 이야기까지. 민준이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저를 낳아준 사람은 나쁜 사람이었던 거네요? 그 사람은 복잡한 사람이었어. 나쁜 일을 많이 했지만 너라는 소중한 존재를 이 세상에 있게 해준 것만큼은 감사하게 생각해. 태민이 말했습니다. 그럼 아빠는 저의 진짜 아빠가 아닌 거예요? 민준아, 태민이 민준이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너를 사랑했어. 내가 첫걸음말을 할 때 손을 잡아준 사람도 아빠고, 내가 아플 때 간병한 사람도 아빠야. 내가 기쁠 때 함께 웃고, 슬플 때 함께 운 사람도 아빠고. DNA보다 그런 게 더 중요한 거 아닐까? 민준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저한테는 아빠가 진짜 아빠예요. 다른 사람은 그냥 저를 있게 해준 사람일 뿐이고.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엄마도 많이 힘드셨죠? 그때. 응. 많이 힘들었어. 하지만 너 때문에 견딜 수 있었어. 이제 다 끝난 거죠? 태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다 끝났어. 이제는 우리 가족만 생각하면 돼. 민준이가 부모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해요. 아빠, 엄마를 부모로 둔 게. 그날 밤 민준이가 자신의 방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부모님께서 나의 출생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처음에는 조금 충격적이었지만 생각해보니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나를 키워주신 분들이 진짜 부모님이시고 그분들의 사랑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다 준 거니까. 나는 정말 행복한 아이다. 5년이 더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20살의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공학을 전공하여 태민과 비슷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아빠, 저 여자친구 생겼어요. 정말? 어떤 아이야? 같은 과 선배예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수진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언제 데려와서 소개시켜 줄래? 다음 주에 데려올게요. 일주일 후 민준이가 여자친구 지은이를 데려왔습니다. 밝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민준이 정말 좋은 가정에서 자란 게 느껴져요. 부모님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거든요. 태민과 수진이 뿌듯해했습니다. 우리도 민준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민준이가 말하는데 어릴 때 많이 힘든 일이 있었다고 하던데. 그래도 이렇게 행복한 가족이 되신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지은이의 말에 태민이 대답했습니다.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 덕분에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깊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식사 후 민준이와 지은이가 산책을 나간 후 태민과 수진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준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네요. 그러게. 우리 민준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분명 행복할 거예요. 우리처럼. 태민이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뭐가요? 그때 포기하지 않아서.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 저도 고마워요. 저를 용서해 주시고 민준이를 진짜 아들처럼 사랑해 주셔서. 당연한 거야. 민준이는 내 아들이니까. 그렇게 강태민과 이수진의 이야기는 행복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15년 전 그 끔찍했던 밤에 피 묻은 렌치를 든 채 미안해요라고 말했던 수진은
이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거짓말과 배신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진실과 용서로 이어졌고 결국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태민이 늘 말하던 그녀를 통해 빛이 들어온다는 말처럼 그들의 상처난 마음에도 민준이라는 빛이 들어와 모든 것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위기가 가장 큰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이것이 태민이 새로 배운 인생의 진리였고 고요한 공모자들의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영웅이 될 수 있고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닌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강태민, 이수진 그리고 민준이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사랑하고 보듬어주는 따뜻한 가족 말입니다.